제가 이 아이템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문제의 녹취를 정말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인터넷에 갑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을 제가 이게 들을 때마다 신경을 써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통상적인 볼륨으로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켰다가는 정말 제 귀가 정말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이 정말 사운드가 충격적이고 그 사람의 심장을 먹게 하는 그런 정말 흉측한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 이 녹취를 여러분들 사실 제가 벽두부터 이런 거를 들려드리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녹취를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틀어주시죠. 보좌관을 네 맘대로 결정하니?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그거 못하니? 너 뭐 IQ 한 자리야? 네. 자, 이거 이름 어떠세요, 이름만 지금? 들어간 거는 그거 아니야? 듣기만 지금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정말 널 2017년도에 죽였으면 그 좋겠다. 바른정당 의원 시절입니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인턴 그러고 떠서? 직원한테 아, 이제 자기 판단하지 이름 마. 들어간 네 말이 기사 갖고 판단을 갖고는 안 돼. 모니터를 그리고 네가 무슨 그게 지금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저렇게 닥달을 하는 겁니다. 말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가 그게 무슨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냐? 그러면서 심지어 이 얘기까지 나오죠.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정말 진짜 원한이 사무친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는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인턴한테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IQ가 한 자리냐? 저는 진짜 이 녹취를 듣고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좀 있으면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대학을 졸업하면은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정말 델리 거주인 도인님 말씀 듣기 싫죠? 저 듣기 싫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만 듣기 싫으니까 아는데 그래도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격의 바닥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들려드린 거고요. 자, 이거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국회 인턴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제가 알기로는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지금 그 방송하시는 그 PD님이 지금 20대신데 좀 어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인턴 같은 거 요새 하려면은 어때야 돼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뭐 경험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점에서 준비하는 기간 이런 거 고려했을 어. 때는 뭐 분노도 분노지만 약간 허무함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우리 PD님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여러분들 잘 안 들으실 텐데 지금 20대 PD님 얘기가 지금 이거 준비하기도 힘들고 인턴 자리 얻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얻은 인턴 자리에서 정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진짜 무엇보다도 정말 이 허무함과 분노 이런 게 진짜 엄청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했고요. 사실 이게 인턴이 아니라 누구더라도 어떻게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오자마자 이혜원 후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사과한다고 그랬죠. 지금 큰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했는데 사과를 이렇게 그냥 원격으로 방송으로만 해도 될까요? 이거 블루투스 사과 아닙니까 이거? 이거 본인한테 가서 아니면은 가는 게 정말 PTSD가 될 것 같으면은 이거는 적절한 방식으로 정말 진정성 어린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이게 정말 인턴이 지금 인턴을 한 게 2017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쳐도 한 8년 동안 이 녹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 교체 주기 얼마나 됩니까? 2년? 아니면은 뭐 길어도 3, 4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휴대폰을 정말 최소 뭐 두세 번, 네 번까지 바꿀 기간 동안 이거를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치고 상처가 됐으면은 이거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고 이 공개를 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 자체도 이 공직 후보자의 굉장한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공개를 했다. 저도 100번 공감을 합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제 자녀가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도 자녀 있으신 분들 10분 공감하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자녀가 밖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해운 후보자가 이 인턴한테 했다는 얘기를 저는 그대로 정말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인턴한테 한 얘기 제가 정말 그대로 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분노가 치솟는 그런 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인턴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이런 의원이라거나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밑에 직속 부하도 아니고 이 인턴은 사실 채용이 확정된 사람도 아니거든요. 당연히 업무가 미숙하고 당연히 그 트레이닝을 위해서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안 합니다. 그냥 기껏해야 아우 그래 잘했어. 수고한다. 격려해주고 밥 사주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 인턴한테 자기 이름 나온 기사 제대로 검색 안 했다고 이렇게 정말 심하게 인격 모독을 한다? 이게 그 기사 검색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전체 풀 녹취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한 3분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통화 내용이 3분 정도인데 들어보니까 인턴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인턴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의원님 이름 들어간 기사를 왜 다 보고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앞서 이미 보고가 됐었다는 거죠. 연합뉴스 나온 거는 보고가 됐고 그 뒤에 이해운 후보자가 보고 안 했다가 뭐라고 한 기사들은 그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받은 그런 것들이라서 이거는 보고를 안 했다. 충분히 타당한 얘기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IQ가 한 자리냐? 한국말 못 알아듣냐? 내가 널 죽여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온 겁니다. 저 정말 생각할수록 너무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솟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 지금 그것도 후속 보도가 하나 또 나왔죠. 뭐냐면은 지금 집에 가서 컴퓨터 수리도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보좌관을 사노미처럼 부린 거예요. 앞서서 이 피해자는 인턴이고 이번에는 지금 보좌관입니다. 보좌관을 전직 보좌관 이제 TV조선이 취재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쉽게 갑질 증언을 더 들을 수 있었다. 아주 쉽게 갑질 증언을 더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으로부터 말을 듣기 위해서 뭐 설득 과정이 크게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마이크만 갖다 대면은 우리 기자들 말로 마이크만 물리면은 그냥 잘잘잘 나올 정도로 정말 갑질 행태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언제 얘기냐면 20대 국회고요. 그때 이제 삼선이었던 이회원 의원실에서 근무한 전직 보좌관 얘기입니다. 그 서초구의 아파트,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의 자택으로 부름을 받고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는 거죠. 무슨 부름을 받았냐? 프린터 기기가 고장났으니까 가서 고쳐라. 아니 프린터 기기 고장났으면은 캐논이나 수리기사 부르면 되죠. 왜 보좌관을 부릅니까? 그러니까 아마 어이없어 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갔는데 누가 있었냐? 이해운 남편이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자기네 집 프린터 고장났으면 남편이 고치지 왜 날 부르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보좌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보좌관이 온 거를 보더니 그냥 목례만 하고 피아노를 계속 쳤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게 보좌관들이 와가지고 정말 집에 이런 심부름을 해주는 일이 거의 당연한 일상이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 남편이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을 상대로 수시로 밥을 사줬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갑질하고 소리 지르는 게 일상이니까 그걸 달래라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이해운 의원의 그런 옆방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의원회 간에 방음이 그렇게 뭐 잘 되지 않나 봐요. 그리고 방음이 웬만치 돼도 저 정도 사운드면 그 옆으로 뚫고 나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정도 사운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유튜브에 댓글 보니까 이 아까 녹취를 듣고 우리 집 강아지가 깜짝 놀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소리가 너무 진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고 뒤집어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유명했다. 이해운 의원실은 보좌관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은 의원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소리가 크게 날 것 같으면은 그 방에 문이 먼저 닫힌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옆방에서도 옆 의원실에서도 저기 또 시작하는구나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하고요. 또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방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의원 시절에 또 이제 아니면은 야인 시절에 뭐 저희 방송에도 나오고 했을 텐데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분장하시는 분들 그 얘기가 옆에 그 보좌관들을 항상 세워놓는데요. 분장할 때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수시로 뭐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그러면은 분장하신 분도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저래? 뭐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런데 정작 분장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서 마치 지킬의 나이드 여기서는 막 뭐라고 그러고 여기서 자기한테 지금 필요한 사람,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한테는 또 살살 잘하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었다. 그런 얘기까지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과연 이 보좌관한테만 그랬을까? 이 인턴한테만 그랬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전직 이혜훈 보좌관 비서관들, 수행비서들 찾아다니고 있으면서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TV조선에서 나온 대로 어렵지 않게 그런 증언을 받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아까 그 뭐 프린터 고치라는 거 그거 있다고 그랬죠? 또 TV조선 내용 중에서 이 악에 바친 괴성. 제가 아까 들려드린 악에 바친 괴성, 자기도 그 일상이었다. 그런 보좌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보좌관도 뭐를 했었냐면은 바로 이 언론 모니터링 작업을 했었는데 정말 노이로제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24시간, 정말 24시간 업무를 하면서 새벽에도 모니터링을 하고 뭐를 모니터링했냐? 이혜훈 기사 검색해서 이혜훈 네이버에 검색해서 혹시 의원님이 보고 대로할 기사 없나 이거 모니터링 했다는 거죠. 병적으로 자다 깨다 검색하고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어떻게까지 됐냐 두드러기까지 났다 그래요. 왜 두드러기? 이게 스트레스가 극심하면은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신체화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드러기, 대상포진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보좌관도 이런 증상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도 다녔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혜훈 후보자는 거의 복붙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진심이 담겼을까요? 정말 심히 의문입니다. 이 갑질에 대해서 자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뭐라고 했는지 이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조만대전경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경기지사 시절에 이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지 이거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한번 그 기사 보도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경기도가 2020년도에 보도 자료를 낸 내용입니다. 성희롱, 갑질,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하겠다. 자,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근무 태도 불량과 직원 대상 갑질 이런 행위를 한 도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 중징계 요구와 직위 해제 조치를 했다라고 경기도에서 보도 자료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된 사람이 이제 A 팀장이라는 사람인데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 뭐 이런 것들이고 사무실 개인 용도로 허가 없이 무단 사용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경기도도 팀원에게 상시로 폭언해서 모욕감을 줬다. 그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한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2020년도만 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해서 이제 이런 보도 자료를 냈겠죠. 이 보도 자료를 내면서 클로징 멘트를 뭐라고 했냐? 위계를 이용해서 갑질과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 자, 무관용 원칙이랍니다. 어떻게 하겠다? 일벌백계하겠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자, 이재명 당시 지사 이 얘기, 이 방침 지금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일벌백계 한다면서요.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렇게 후보자 지명이 되자마자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 갑질, 막말, 폭력이 증언이 쏟아져 나오는 지금 이혜훈 후보자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지금 여기 공직기관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직위해제했죠. 이렇게 막말 폭언하는 거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민간 기업에서도 해고 사유입니다. 이거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보도 자료까지 내서 이렇게 갑질, 막말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혜훈 후보자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임명 강행할 건가요? 자, 지금
이 정도 막말이면은 민간 기업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판결을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제가 법적 자문도 받고 판결도 찾아봤는데 이 정도 막말이면은 회사에서 해고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혜훈 후보자의 막말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겠어요? 직장 내 폭언으로 해고된 사례입니다. 야, 그지야. 틀리면 맞자. 몽둥이 있어야겠다.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잡거나 팔을 휘두르는 뭐 그런 신체 폭력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막말과 폭력에 대해서 회사가 징계 해고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징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했다? 해고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일벌백계하는 그런 막말의 범죄도 충분히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죠.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수위로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금 신설 부서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부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아, 이 정부 정말 진짜 시작부터 볼만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하고도 비교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 냈었죠. 그러니까 이 탄핵에 반대하는 삭발을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저기 도의원들한테 시의원들한테 탄핵 반대 삭발을 주도를 했다. 다 자기가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그 기초의원이 삭발을 먼저 제안을 하고 사실상 강요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혜훈 후보자가 심지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기 있는 사람들 삭발하면 다음에 책임지고 공천을 주겠다. 좀 이따가 공천 헌금 얘기할 건데 이거 공천 삭발인가요? 공천 삭발을 강요를 했다는 것이고 정작 그렇게 강요하다시피 해서 자기네들은 삭발을 했는데 이혜훈 후보자는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탄핵 반대를 외치고 윤어게인 집회에 참여를 하고 세이브 코리아에도 참여를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 정부의 지금 장관 후보자가 된다? 이게 말이 됐냐는 거죠. 특히나 장관 후보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디 산하가 되는 거죠? 총리실 산하가 되는 건데 총리실 산하에 뭐가 굴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란청산 TF 굴러가고 있잖아요. 내란청산 TF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계엄 당시에 조금이라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계엄에 찬성하는 의사를 보였거나 이런 공무원들 지금 다 찾아내서 지금 속아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제보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제보 중에는 뭐도 있냐면은 그때 그 사람 그 계엄 당시에 그 적극적으로 반대 안 했어요. 그 사석에서는 은근히 계엄이 맞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거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장관 후보자가 지금 계엄 찬성 집회에 나가서 심지어 탄핵 지금 삭발까지 강요를 한 사람이 지금 장관이 된다? 이거 말이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내가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 내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자,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런 판단력으로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당시에 그런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판단력으로 이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의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가 되면은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과연 이혜훈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자들이 여러 지금 그 전직 보좌관들 접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증언과 제보가 쏟아질 겁니다. 그러면 과연 청문회는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청문회 통과가 목표가 아니라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얼굴마담, 총선용 얼굴마담으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그 통합 정부를 지향합니다라는 얼굴마담으로 세웠다가 결국 낙마하면은 이거보다 더 센 진짜 숨겨뒀던 카드,
정말 좌파 성향이 센 사람을 등단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빌드업으로 이해운은 그런 총선용 얼굴마담으로 세웠다가 버리는 빌드업 아니냐. 만일 이해운이 낙마를 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 왜냐하면은 일단 빈집털이 했잖아요. 자, 우리는 이 정도 여유 있어. 자, 지금 정권 초지만은 우리는 이 정도로 통합병무를 지향해. 우리는 저쪽 인사도 데려다 쓸 수 있어. 얼마 전에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총리직 제안받았다. 그런 얘기도 했으니까 그 정도 여유 있음을 보여주면서 국민의힘을 점점 극우 정당으로 고립을 시키면서 그런 효과는 지금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낙마하더라도 손해볼 게 없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국민의 입장에서 더 아픈 인사는 이해운 전 의원이 아니라 윤희숙 전 의원 정도를 그 정도를 지명을 했으면은 사실 더 아팠을 텐데 이거는 생각을 못했나?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이게 되면은 자기네들 진영에 너무 분란이 클 것 같아서 못했나?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둘 다 좀 스펙이 비슷하거든요.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경제통이고 KDI 출신이고 특히나 개인적인 흠결로 봤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아는 바로는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흠결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더 아플 만한 인사는 윤희숙 전 의원인데 왜 하필 이해운이지? 그런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앞으로 한번 지켜보시죠. 과연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갑질의 끝판왕. 이거는 강선우의 닭발을 뛰어넘는 정말 반려견도 놀랄 만한 그런 사운드의 갑질의 끝판왕. 지금 이해운 후보자 아이템 한번 달아봤고요.